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이죠. 오늘도 이고은 시사평론가 YTN의 이구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보자마자 네.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또 클립이 따로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기운이 빠져 있고 우울한 것 같았는데, 네. 어유 뭐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막 기운이 막 솟아나는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네, 자, 더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소식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번째고요. 지난달 4일에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또다시 행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에 이제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서 간호사, 전문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그리고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게 지난 4월 27일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의료 현장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또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야당이 주도한 이 간호법은 직역 간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제2요구안도 제거함에 따라서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에 국회에 이송되게 됩니다.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되고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앞서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이제 거부권을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건데요. 2호 거부권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앞서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저는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뭐 보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익 집단에 대한 갈등 성격이 굉장히 전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는 자칫 특정 이익 집단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권적 차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공 평론가께서 뭐 후퇴된다고 말씀하셨죠. 보건 뭐 관련해서. 네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그렇게 보고 정부 있다. 여당이 네네.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은 간호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간호 단체들은 그러면 이 보건 이쪽에 후퇴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느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당시에 수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모진 더위 속에서도 이 고글을 끼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면서 고군분투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앞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 몇 회인지 아시요 두 분? 총 66회입니다. 네. 총 66회인데 이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45건에 45건의 거부권 행사에서 1위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5회, 7회, 6회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대통령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회 이하
뭐 1회라든 2회를 했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벌써 윤 대통령은 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자칫 앞으로 남아있는 게 많거든요. 방송법 문제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이런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역대 2위 거부권 행사 2위의 횟수로 따지면 뭐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칫하면 2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부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 권력에 의한 입법 권력 침해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자주 사용하면은 좀 곤란한 건데 글쎄 오늘 이렇게 했다라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쭉 이유를 이렇게 보더라도 뭐 그다지 제가 볼 때는 좀 뭐라 그러나 저는 사실 그 선뜻 고개가 끄덕여 이게 양곡관리법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건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조금 그렇다는 생각은 가졌어요. 예. 네. 자, 이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센 비판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협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부권 행사 철회를 압박하는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이 대통령의 제2요구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에 대한간호협회를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간호협회에 의해 간호협회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윤 후보가 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국민의힘은 이게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식 대선 공약은 아니었고 또 인수위 시절에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지금 같은 체계로 간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간호, 의료계의 분열이나 직역 충돌 등이 많이 예상된다 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정치 코미디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민주당은 뭐 야당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이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대한간호협회가 이것이 공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한간호협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공약이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대한간호협회 제가 이제 다른 프로 할 때 간호협회 관계자와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이 윤 대통령 얼굴하고 후보 시절에 이제.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 본인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행사를 해버렸네요. 자,
어제 유튜브 간이 설문조사 이벤트 진행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 여론조사와 같이 과학적인 보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어제 유튜브 간이 설문 이벤트에서 총 2만여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둘째,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모르겠다. 이 세 가지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 탭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간호법 모르겠어요. 전 하여간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사실 코로나 때도 그 생각해 보면 참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예. 네, 커뮤니티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말씀해 주셨던 간호사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간호사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좀 더 커지게 됐죠.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간호법까지 이 한 달 간격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이 불통 혹은 독선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특히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온 이 대한간호협회가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의료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간호사들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파기했다면서 정치적 심판 그리고 법 제정을 재추진할 것을 선언을 하고요. 또 준법 투쟁을 하는 등 단체 행동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 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지난주 간호협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 이 참여한 인원 중에 98.6%에 달하는 10만 3천여 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어떤 그 구체적인 단체 행동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그에 따라서 내일부터 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네, 여야뿐 아니라 이제 간호협회와 의협 이 두 단체 간의 의견 조율 또 이외에도 뭐 조무사협회도 있고요.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의 이 간호법에 관련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예측할 때 아마도 일단은 그 수정된 간호법 혹은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 의사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의료법 개정안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은 봐요. 네. 그러니까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그 속에 간호법 이런 거를 포함시켜가지고 다시 개정을 할 때 그 조항을 살릴지 못 살릴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재발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던 간호법을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재발의를 하든 이것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학자니까 정치라는 게 이 수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한 42만 명 정도, 네. 42만 분 정도 되고요. 간호학과 학생까지 합하면 한 44, 5만 명 정도 돼요. 그럼 44,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잖아요. 예? 이 숫자를 합하면 전 2, 300만 정도는 사실 이번 간호법 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400만 명, 200만에서 300만, 뭐 적게 잡아도 200만은 넘는데, 근데 우리나라 유권자 숫자가 한 4,300만 정도 되거든요. 이 5%가 좀 넘는 숫자라는 거죠.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은 총선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국민의힘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아마 재발의를 할 거는 거의 분명하다고 봐요. 예. 근데 그것이 과연 대한간호협회와 같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는 글쎄요.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데 쉽진 않겠죠? 예. 네. 자, 이제 민주당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인 논란 소식인데요. 어제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과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사퇴론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지금 장기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게 악재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덧대고 덧대어서 이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론까지도 재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남국 코인 논란은 올해 초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 당시보다 좀 더 당내 균열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소수의 비명계가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을 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이 이제 보다 가까워진 시점 그리고 청년 표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중도파까지도 가세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대선 당시에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고 또 7인의 멤버인 점 등 이 최측근 인사라는 점이 있고요. 또 지도부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늑장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기가 더 커졌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겁니다. 또 김 의원이 징계 없이 탈당을 하면서 당명을 어기고 탈당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징계 회피용 탈당은 제명 또는 향후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이런 당규를 적용할 수 없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는 물론 친명계가 다수인 최고위원들까지도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그 공백에 대한 당장의 어떤 현실적 우려도 제기되는 목소리 등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인데요. 김남국 사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는 비명계에 대해서 또 공격을 제기하는 등 이 내용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이 연이어 이제 터지면서 당이 위기에 처했는데 지도부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불만이 정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돌파구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요새는 서커스 가면은 그거 잘 못 보는데 옛날엔 그 접시 돌리기 같은 거 있어요. 막 수십 개 접시를 막 돌리잖아요. 근데 이거 떨어지려고 그러면 그쪽 가서 돌리고 또 저쪽 가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저쪽 가서 돌리고 네. 이러는데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접시 돌리기 하는 상황이죠. 그게 지금 돈봉투 의혹을 막 좀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 김남국 의원 문제가 터지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봉투 의혹도 심각합니다. 돈봉투 의혹도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거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돈봉투 의혹은 그들 간에 벌어진 부정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합법 불법 이거는 제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사실 젊은이들이 코인을 굉장히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한 90%는 잃었다고 하거든요. 코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게. 근데 90% 잃은 그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땐 나는 잃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 이런 제도가 아주 미비하거든요. 나는 잃었는데 아니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아주 유망한 청년 정치인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본인의 주장에 따라 계산한 바에 따르면 9억은 넘게 벌은 꼴이 되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그 남은 9억은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는 손해를 봤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좀 설명을 해주자면 6억을 가지고 전세금 6억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인가요? 그 주식을 사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매도를 해서 9억 8천만 원인가를 마련을 해서 그 돈으로 위믹스인가 그 코인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원금은 회수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8억 정도는 전세금으로 하고 그리고 원금 회수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코인으로 굴린다. 그래서 지금 굴리고 있는 코인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더라도 한 9억 정도는 수익을 얻었다라는 계산이 가능한데 일반 투자자들 젊은이들 볼 땐 야, 난 다 잃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네. 여기에는 박탈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검소함과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이거는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검소하고도 돈 많을 수 있죠. 네.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검소하면 칭찬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제 얘는 뭐냐면 이 지나친 가난의 강조가 자칫하면은 이건 검소함 수준이 아니라고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배신감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합법 불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따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이런 배신감 박탈감이 상당히 그 잠시적 폭발 요소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 제출 좀 하고 말해요. 필요한 자료.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근데 아마 더 힘들어질 거요. 왜? 검찰의 압수수색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인 거래소에. 그러면은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먼저 그거를 제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민주당은 이거 뭐래도 해야지 욕을 좀 덜 먹을 텐데 뭐 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압수수색 얘기를 해주셔서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검찰의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에 관련해서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돈봉투 사건으로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보면 내부적 해결에는 일말의 희망도 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전날 발족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TF팀이 있는데 이 TF가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김 의원의 거짓을 걷어내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전선을 더 확장시켜서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P2E 우리가 이 P2E가 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했었죠. 이 플레이로 돈 벌기를 약자인데 이 P2E 합법과 공약에 대해서 돈 버는 게임 로비 의혹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야, 요새는 영어도 들어요. 네,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은요. 김 의원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말로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김 의원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당헌 당규에 따라 제명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범을 면하게 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법사위 여당 간사죠. 정점식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직을 맡는 게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라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민적 관심을 물타게 하는 수단으로 전수조사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양당이 동의하면 언제든 해야 하고 국민이 전수조사하라면 국민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하면서 비껴가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수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의당도 이제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하자 이런 주장하고 있고 어제 앵커께서도 전수조사 필요하고 늦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해주셨는데 예. 현실적으로 과연 전수조사 가능할지. 이게 사실은 여야 네. 합의만 되면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부동산도 했는데 뭐 코인을 왜 못해요?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운에서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김남국 의원 문제를 본인들은 계속 이걸 잡고서 상대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묻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떤 의원이 코인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혹시를 모르니까 지금은 좀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좀 나중에 하자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이게 지금 못하는 거죠. 아니 뭐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하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 관련 소식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모두 만나서 정상회담도 가졌고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먼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일, 한일,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는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패권적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그 강화를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18일에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또 G7 정상회의 폐막일인 21일에는 윤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우리가 이제 주요 7개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를 포함한 G8으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G8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권도 이것을 의식해서 빠른 한일 관계 정상으로 추진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시간 관계상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